그러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그 자연 치유력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게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성인병이란 말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이제 성인병이란 말이 없이 생활습관병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청소년들도 막 이런 병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교정해서 병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어싱을 놓고 봤을 때는 고혈압과 당뇨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사람이 어싱 상태에 있게 되면 땅에서 자유전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혈관 안에 혈액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적혈구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뭉쳐있지 말고 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포도 알알이 떨어져 있듯이. 근데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 입자들 표면에는 모든 입자들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음전화 아니면 양전화를 띠고 있어요. 적혈구 표면도 당연히 음전화 또는 아니면 양전화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음전화와 음전화는 밀어내고 음전화와 양전화는 서로 붙는데 혈관 안에 적혈구가 뭉쳐있다. 또 적혈구 혈액이 혈관벽에 많이 뭉쳐있다. 이런 것들은 혈관 내에 양전화를 띠고 있는 적혈구가 많은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자유전자가 인체로 들어와서 그러한 양전화성 적혈구에 탁 붙어버리면은 양전화성 그 활성산소나 염증 역할을 못 하면서 더불어 음전화를 띤 적혈구가 많아지면 적혈구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서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반발력이죠. 입자 반발력이라고 하고 이걸 의학용어로는 제타전이라고 그래요. 입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전이적 성질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자유전자가 들어와서 혈관으로 많이 들어가면은 혈관벽이나 적혈구에 음전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뭉쳐있던 적혈구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혈액은 모세혈관이 인체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모세혈관의 크기, 적혈구의 크기는 모세혈관 하나를 들어갈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떨어진 적혈구들은 모세혈관 구석구석 운반이 되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류 개선이 되면서 당연히 고혈압 또는 심혈관 관계 질환의 혈액순환이 아주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주는 거고 그래서 병을 치료하진 않아요. 누차 말하지만 어싱이 당뇨를 고친다, 고혈압을 고친다, 심혈관 관계 질환을 고친다, 고치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그 자연 치유력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미국에서 나온 어싱 책의 공동 저자인 스티븐 시나트라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심장 전문의가 계세요. 이분이 이제 미국 그 접지 어싱 연구소에 게재한 어떤 글에 보면은 호주의 그 30년 차 임상의가 경험한 내용을 올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호주에 이제 30년 차 임상의사 생활하고 계신 그 의사분이 당뇨병에 대한 걸 어싱을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 25분을 접지를 시켰어요, 어싱을. 근데 25분 모두 당뇨 수치가 개선이 되면서 발의 마비 증상이 풀리고 한 내용들이 30년 넘게 개업으로 일하며 당뇨병성 신경장애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혈당량을 최적화하거나 그를 통제하는 정도일 뿐인데 그것만으로는 무감각해진 발의 문제를 치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접지는 그 딜레마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일반인이 아닌 실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는 의사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에 어싱을 함께 하면서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자료들이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염증 활성산소는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모든 질병에 아주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활성산소는 분자 수준의 물질로 보면 돼요. 염증은 세포 수준, 분자가 보이는 세포 수준이죠. 사실은 몸에 활성산소가 많을 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 개는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데 왜 천연염증 치료제냐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화면을 보시면 논문 자료에 나오는 건데 당뇨발이라고 하죠. 당뇨 환자가 신발을 신었는데 복숭아뼈가 까져서 상처가 났는데 아물지 않았는데 약 치료 안 하고 어싱 상태에서 실내에서 어싱을 해가지고 발이 이렇게 좋아지는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염증이 치료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세계적인 자전거 경기에서 미국의 한 선수가 체인에 다리를 다쳐서 사진에 보신 것처럼 상처가 이렇게 심한데 어싱 패치를 붙인 거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때는 어싱 시트를 썼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날 이틀 만에 거의 아물어가지고 경기를 온전히 뛰었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험도 많이 있고 논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어싱을 하면 염증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 메커니즘은 이래요. 그 메커니즘은 염증도 양이온성 분자들이에요. 전자가 부족한. 땅에서 자유전자가 인체로 들어와서 이 염증성 양이온들하고 딱 중화를 이루니까 염증이 염증 역할을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어싱의 염증도 매우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천연 염증 치료제라고 많이 불러요. 약을 안 먹어도 염증이 내려가니까. 신발은 과거에는 땅과 다 전도성이 유지되는 재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무와 플라스틱이 신발 밑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물체는 전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있어요. 도체적, 전기적 성질로만 봤을 때. 전도체라는 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성질이고 부도체는 전자가 이동 못하고 반도체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데 고무와 플라스틱은 부도체예요. 전기를 단절을 하죠. 한 50년, 60년 전부터 플라스틱 산업이 발달하면서 신발 밑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땅과의 전기적 전도가 끊어지니까 땅과의 전도적 성질이 끊어지니까 인체가 수백만 년 동안 땅과의 전도적으로 연결된 상태가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전이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자유전자가 체내로 들어오는 게 단절이 되고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그 신경, 체내 누전들, 그 다음에 정전기들이 배출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신발을 신음으로써 생기고, 우리가 사는 실내 공간에도 전부 PVC나 고무, 플라스틱 이런 바닥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전부 부도체거든요. 과거의 집들은 흙, 돌 이런 걸로 지어서 집 속에서 생활했을 때 플라스틱 장판이 없기 때문에 땅과 어떻게 잠을 자도 전도적 성질이 연결되고 그랬어요. 습기가 있으면. 근데 지금은 신발, 그 다음에 방 발바닥 전부 부도체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땅과의 그 어싱 상태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 수백만 년 전부터 내려오던 것이. 저는 실내 어싱이 생활화되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어싱은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강법이에요. 내가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발 대고 있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잠잘 때 어싱 침구를 쓴다면 잠잘 때 뭐 아무 노력 필요 없이 땅 위에서 자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싱의 효과는 시간과 면적에 비례합니다. 면적이라는 건 내 손끝이 땅에 닿는 것보다는 손바닥이 땅에 닿는 면적이 전자 유입량이 많고, 시간이라는 건 1시간 하는 것보다 10시간이 많겠죠. 실내 어싱이 생활화돼야 되는데 맨발 걷기만 어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온라인에서 기호에 받는 좋은 어싱 용품이 눈에 띄면 그걸 가지고 상시적으로 실내에서 어싱 생활을 하게 되면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상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다고 저는 어싱이 매우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이해합니다.